인사드립니다. 최혜리입니다. 미국 연준의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온 날 정말 적응 안 되게 외국인들이 사고 그동안 부진했었던 엔저로 인해서 자동차주가 시장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잘 가던 통신주도 오늘 자동차주와 동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시장은 외국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얼마 만의 일입니까? 기관까지 같이 쌍끌이 매수에 가다며 코스피는 1970선을 회복했습니다. 개장한 지 약 1시간 만에 20포인트를 당겨놓고 있는데 코스닥 역시 외국인의 나홀로 사자에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오늘 빚어지고 있는데요. 엔저 우려 그리고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까지 오히려 겨박지에 시달리지 않을까 했었지만 반등을 제법 강하게 주는 날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의 주요 내용들 미리 보여드릴게요. 네, 매주 화요일은 김성은 이사님과 함께하는 힐링 포트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사님과 함께 포트 얘기도 나눠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시각 현재 수급 어떤지 코스피가 20포인트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가 나온 날 외국인들이 바이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규모의 매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의외네요. 네,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농숏 전략을 다시 얘기를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5월물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옵션 만기. 그리고, 다음 달 리스트 컷오프 리칭 를 앞두고서, 결국에는요, 이렇습니다. 엔화가요,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서 101.5엔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102엔까지 어제 장중에 돌파했다가 조금, 행보 흐름을 보였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00엔을 순식간에 돌파하면서 개인들이 결국에는 어저께요. 하방을 단기적으로 순식간에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제스처가요. 사실 어제 제가 아침에 방송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을 시장 마감을 정리를 못 해드리는데요. 어제 걸 잠깐 말씀드리면요. 개인이요. 주식시장에서 거래소에서 샀을지 몰라도 주식 선물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를 거의 비유할 수 있는 주식 선물. 레버리지 10배의 시장인데요. 주식 선물에서 무려 200억을 매도를 쳤습니다. 200억 매도를 뭘 쳤을까요? 주식 선물은요, 웬만한 종목을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24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포석이 돼 있고요. 아마 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121선을 어제 일시적으로 하회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쳤을 거고요. 사실 최근에 많이 오른 통신주들 이런 것들도 사실 KT나 SK텔레콤은 주식 선물에 매도 칠 수 있는데요. 매도를 200억을 쳤으면은 선물로는 2천억을 레버리지를 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요. 오늘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오늘 주식 선물 개인이요. 어제랑 다르게 90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수가 상승해서 여기 대해서 상승 쪽을 바라보고 주식 선물을 베팅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제 매도 포지션 들어온 개인들이요. 반대 매매나 손절매 물량이 나가는 겁니다. 즉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의 하락 압력이 크고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계속 안 산 건 분명합니다. 오늘 외국인이 사는 건요. 단순하게 외국인이 허물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프로그램이요. 오늘 베이시스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베이시스가 1 이상이거든요. 프로그램이 735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인 물량이요. 709억이 현물 매수를 하고 있죠. 자세하게 따져보면요. 전기전자 업종 200억을 사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 230억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업종 86억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요. 운수장비 업종을 200억을 사고 있죠. 기관 200억 그리고 아까 외국인의 운수장비 업종 200억, 전기전자 200억을 합치면 대략 한 650억이 나옵니다. 이게 거의 프로그램 물량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프로그램으로요. 요새 시장이 어제도 거래대금 보셨지만 3조 미만, 2조 9천억에 상당히 저조한 그런 거래량을 터졌거든요. 그야말로 시장 투자자들이요. 계속 어떤 환율의 흐름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고 개인들은 섣불리 투자를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 보입니다. 근데 개인들은요. 하생시장은 옵션이라든지 그리고
그리고 레버리지가 더 큰 주식 선물 이런 쪽에서 베팅을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 선물 쪽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요. 요새 주식 선물 전략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런 쪽에 대해서 개인들이 추격 매도 이런 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아차를 만약에 4% 올렸습니다. 그럼 개인들은요 40% 손실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주식 선물 매도 치신 분들은 오늘 40% 손절이 나면요 웬만한 증거금을 갖지 않는 이상 사실 반대 매매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즉 메이저들이요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들도요 그런 포지션을 전부 다 보고 있는데 개인들을 가만 내비둘 리가 없다는 거죠. 즉 롱숏 전략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롱숏 전략도요 기본적으로 가는 쪽에서 즉 하방 쪽이면 그런 쪽 숏 전략을 취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하락했었으면 한번 일부 차익 실현을 해주고 또다시 반등을 줄 때 오늘 같은 날 저 같으면 좀 숏 전략을 일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개인의 반대 매매가 저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기관은요 110억을 주식 선물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은 반대로 주식 선물 매수를 했거든요. 오늘 거의 다 청산을 한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일 정도에 오르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일어나는 거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연기금이 물론 지수 방어를 하지만 개인들의 포지션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기 위해서는요. 시장에서 프로그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른 업종들도 골고루 사는 그런 업종이 그런 수급이 나와야지만 바이코리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외국인의 수급이라는 거 그런 점을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속내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죠. 외국인은요 농숏 전략 계속 말하는데 왜 그렇게 못 따라하냐 이게 제가 여태까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기관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대한 출구 전략 불안하다고 느낄 겁니다. 분명히 방어전을 계속 사는 거야. 오늘도요 통신업종 60억 금융업종 43억 어떻게 보면 운수장비 업종 아까 230억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거 프로그램 물량 말고는요. 통신업종을 가장 많이 삽니다. 역시 방어업종을 산다는 거죠. 오늘 SK텔레콤 하락 전환을 했지만 KT, LG유플러스 아직 상승 견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통신업종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추격 매수는 역시 금물이라는 거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개인은요. 일단 거봐 사면 오른다니까 하면서 오늘 불안해할 거 없이 뭐 질러 이런 표현은 제가 속내로 표현했는데 어제 그리고 하락하는 날 그렇게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하니까 차익 실현을 일부 하고 있죠. 그것들이요 전기전자 운수장비로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이대로 매매했었으면요 전기전자 운수장비 하락했을 때 샀고요 올라갔을 때 팔았는데요. 주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기전자 삼성전자랑 현대기아차를 산 개인이 얼마나 많을지. 저 수급이요 전체적인 개인 수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자전거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 외국인의 수급을 받아주려면 개인의 포지션이나 기관의 포지션이 필요한데 그걸 외국인이 똑같이 받아내면 수급상으로 솔직히 말이 안 되게 어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고요. 검은머리 어떤 기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왜냐면은 증권거래 창구랑요. 등록인 제대로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그것이 개인으로 잡힐지 외국인이 잡힐지 그 HTS에 나오는 거는요. 추정치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외국인의 포지션이지 개인인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000억 중에서요. 개인이 파는 물량 어느 정도 있겠지만 오늘 운수장비 500억과 전기전자 220억을 파는 것들은 개인이 거의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도가 낮다는 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통신주는 추격 매수 하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통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매수 쪽의 관점은 갖고 계신 모양이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신주는 사실 밸류를 따진다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또다시 반대적인 입장에서 말하면요. 이만한 밸류는 없다. 왜냐? 그 밸류랑 앞에 밸류랑 뒤에 밸류랑 틀린데요. 뒤에 밸류 입장에서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건데요. SK텔레콤 외국인이요.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일단은 4월 26일 이후에 한 차례 한 거래일 빼고선 계속 팔고 있고요. 기관, 특히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사면서 올렸죠. 기관은 밸류가 비싸면은 팔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형주 전략은요. 기관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워낙 민감주들이 실적이 안 좋고요. 2분기 어떤 N 약세에 의한 제이컵의 효과를 본다면은 상당히 1분기보다 더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줄여놨는데 그거를 다시 들어가기엔 부담스럽고요.
코스닥은 이미 어느 정도 게임을 한 상황이고 거래소에서 음식료업종이나 내수업종 많이 올려놨었죠. 홈쇼핑지 이런 것들. 자, 이제 다음 타겟은 뭡니까? 그것을 통신주를 노렸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밸류가 뭐냐면요. 지금 얼마 전에 하느니 기준금리 인하하면서요. 시중금리가 2.5%고요. 정기예금이 거의 이제 이번 주 조정이 나올 텐데요. 1년 정기예금이 2%대가 거의 안 나올 겁니다. 1금융권이 그렇거든요. 1.9%대, 8%대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자, 저금리 속에서 SK텔레콤이 시가배당률로 작년 연말 시가배당률로 6%대가 넘었고요. 지금 시가배당률을 해도 한 4.8%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관이 지금 사서 배당을 연간 사놓고 9,000원 정도의 시가배당률을 받는다. 상당히 나쁘지 않다는 거죠. 즉 저금리 시대에 고배당 주고요. 그리고 실적이 경기 민감주처럼 나빠질 건 없다. 통신주가요. 엔화로 결제하나요? 아니죠. 통신업종은요. 기본적인 실적은 갖고 갑니다. SK텔레콤을 대표로 하면요. 작년의 실적을 보시면은요. 순이익이요. 1조 1,000억, 1,500억 정도 했고요. 이번 1분기에 3,500억 정도가 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 매각자금 그런 것들이 연간이 있었던 순이익을 친다면은 작년과 대등하거나 작년보다 조금 좋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말에 15만 원대 그 주가랑 비교했을 때 지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앞선 밸류를 따졌을 때는 역시 비싸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뒤의 밸류, 즉 저금리 시대 고배당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 어떤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진다면은 사실 그런 면에서 기관이 폭풍 매수를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 LG에프플러스 말씀 안 드렸지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요 주도 업종으로 다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쉽게 조정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격 조정이라는 거 분명히 있고요. 오늘 SK텔레콤 올라가는데 따라 잡으셨으면 또 고점에 물리신 겁니다. 개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5일선, 21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주도 업종은요 무조건 5일선 그 다음은 21선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시고요. 오르면은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해주면서 짧게 왜냐 앞선 밸류 제가 이익이 크게 나는 성장이 나는 회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역시 단기적인 접근 그런 식의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심플레이 앞서서 저는 좀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런 농심플레이 외국인이 오늘 기아차 현대차를 산다고 해서 그 업황이 좋아져서 사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반대 포지션 세력을 죽이기 위한 그런 어떤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외국인이 왜 그동안 내내 팔다가 오늘 일시적으로 살까 이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정답은 아마 연속성은요 결국 외국인의 연속성 수급이 중요한데요.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또 보시면 알겠죠. 사실 지금 외국인 수급이 무엇보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중요한 시점인데요. 사실 저는 오늘 상승이 단발성이라고 즉 개인의 어제 주식 선물 매도 그 포지션을 죽이기 위한 어떤 기관과 외국인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미국의 출구 전략 이 얘기는요 어제 조금 일부만 드렸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출구 전략이 주식시장이 꺾을 만한 옛날처럼 상당히 위기는 아니다. 왜냐? 연준이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이미 이런 걸 살포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연준에서 밑밥 자박을 깔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시장 충격 주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조금 흘리는 내용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통신주가 괜찮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아주 좋은 전략 들어볼 수 있었네요. 박재민 팀장님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들어보고요.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주쌤 만나봐야 되겠죠?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선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어제도 약간 눌림 매수 쪽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약간 늦었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좀 늦었다라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매도는 조심해라. 눌린 매수만 잡아라. 지금요. 이게 단발성으로 기술적 반등이요. 글쎄요. 좀 웃기지 않을까. 코웃음을 좀 치게 되는데요. 현재 시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부분의 유동성 장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방에 대한 브레이킹 타임들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 체크 포인트 쪽으로 볼 뿐이지 이것이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일희일비할 수 있겠지만 시장의 큰 그림상으로 이제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변곡
마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출발과 함께 개인들의 매수세가 소폭이나마 들어왔었고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 매도가 좀 들어왔었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계는 전일 모습 속에서 이미 청산성으로 급했던 포지션들이 다 빠져나가고 관망세의 기존 누적 포지션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자, 지금 파생 시장이 가장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전일 부분에 발생됐던 이 개인들의 풋옵션의 오버나잇 플러스 오늘 출발과 함께 발생이 됐던 개인들의 풋옵션의 증가 포지션 때문에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주체에서 선물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해서 소폭이나 들어오고 기관계 쪽에 매도가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시장을 현재 위쪽으로 당겨준다라고 보시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는 결국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과는 좀 다르게 프로그램 쪽에서 영향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출발과 함께 차익 쪽 부분에서 좀 쉬어갔었고요. 하지만 비차익 쪽에서 당겨주는 강한 모습 속에 들어오면서 차익 쪽이 같이 들어주겠죠. 그러다 보니 현 선물이 동반해서 슈팅 자체가 좀 빠른 거죠. 일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관망제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쪽이 저렇게 강화시키면서 일명 돈을 가지고 쏘고 있다라면 시장은 위쪽으로 좀 빠르게 열린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지막 마디 하나 정도 더 본다라고 한다면 일주원 상승 마디는요. 지난번에 터치를 해야 될 자리보다 조금 더 높게 오늘의 상단은 258대 정도로 열리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이거는요. 눌려봤자 지금은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잡고 가셔야지 여기서 매도 포지션 잘못 잡으시면 짧은 기간에도 위험성 도래될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체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상단이 폭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거 외국인들 누적 포지션이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 같고 그러면 언제까지 보수적 가겠습니까? 반등 모멘텀에서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찌글찌글한 부분에서 무조건 우리는 눌린 매수만 잡고 갑니다. 매도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 전략 표하면서 오버나잇 하셨다면 벌써부터 수익 구조가 좀 크게 나시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이 정도 올라가 있는 폭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요. 프로그램의 매수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눌린 매수 잡자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을 괜히 변동성 때문에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은 철저하게 프로그램 영향이 가장 큰 장세로 좀 올 것이고 상단을 억지 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56대 후반부인 256.65 부근에 대해서 지지력이 정확히 나온다라면 이 부근에 나온다라면 여기서 눌린 매수 잡으셔도 충분히 위쪽 상단 258대 부근에 제가 있다라고 했죠. 중반 부근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분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맞겠고요. 하지만 258대 중반부 제가 지금 변곡자를 정확히 안 잡아드리죠. 안 잡아드려야 됩니다. 저희 알파 가족분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부근에 가서는 이제는 추격 매수로 오늘장 기준에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전히 지금 관점에서 눌린 매수 잡자라고 하면서요. 자, 종가상 254.30을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 상승 추세는 앞자리 종합지수상으로 이 자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짧게라도 이번 슈팅은 열려 있다라는 거 감안해 보시면서 금일자리 변곡 마지막 체크해 보면요. 위쪽 상단은 하나의 마디만 남아 있습니다. 그 폭은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위쪽 상단 256.65로 설정을 하고요. 중간 밴드 255.75 설정하고요. 그리고 하단 밴드 오늘 종가상 이탈 없어요. 추세 여전히 남아있다. 254.30으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눌린 매수만 잡자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자, 이 변곡이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샘플러스로 와서 저하고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 변곡에서 늘 이렇게 진통이 좀 한번 있죠. 그것은 변곡을 정확히 잡아내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가 잡아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여기서는 눌린 매수 한 파동 남았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 파동 너무 궁금해요. 가족 되고 싶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258 정도까지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으니까 매도 조심하고 눌린 매수는 여전히 유효한 자리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주쌤 김도영 멘토님의 도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은 하락 반전 됐습니다. 역시 형님이 전폭적으로 주목을 받을 때 코스닥은 약간 눌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역시 그런데요. 기관의 나흘 연속 매도가 코스닥을 약간 눌러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1970 부근인데 이 시각 특징주 업앤다운으로 나뉘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부터 나오네요. 인포피아 등 오늘 헬스케어주가 전반적으로 좋죠. 박 대통령의 어떤 지시도 있었다고 하는데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특별히 인포피아의 경우에는 모바일 연동되는 혈당기에 애플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좋은 호재거리 소식도 있었습니다. 키스트 사실은 옛날에 엔터주였는데 모바일 게임 쪽으로 진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급등했는데 인포피아와 함께 상승폭은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SG 세계물산 역시 정치 테마주로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괜찮다는 평가 속에 주가 흐름도 상승 쪽입니다. 자, 이번엔 다운주 한번 볼까요? 오늘 별로 흐름이 좋지 못한 다운 종목 첫 번째가 NHN인데요. 공정의 불공정 거래 조사 소식이 나왔지만요. 지금 현재 낙폭이 굉장히 미미하고 상승 전환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약보합세 정도만 뛰고 있습니다. 코이즈 4월 말에 아마 들어가셨다면 큰 폭의 수익도 안겨줬을 법한 종목이지만 약간 지금 상승폭을 절반가량 되돌린 자리에 실적 우려까지 주가를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STX 그룹주 오늘 별로 흐름이 좋지 않죠? STX 테노션도 역시 주가는 부진한데 660억대 정도 채무 보증 결정이 어제 나왔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부터 왜 오르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인지, 사도 좋은지 대응책까지 들어봅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으로 가죠.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포피아부터 왜 오르고 있습니까? 네, 인포피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이폰에 연동되는 혈당 측정기에 대한 애플 측의 승인 임박했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하락 전환하면서 상승폭은 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이폰의 누적 판매 대수가 지금까지 3억 대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지금 아이폰 한 개당 공급가 5만 원 했을 때 판매 대수 1%만 적용해도 300만 대 가까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포피아의 수익성 개선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이라든지 미주, 중국 이런 대형 신규 거래선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실적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혈당 측정기뿐만 아니라 분자 진단기, 면역 진단기 이런 신규 사업 진출로 인해서 제품 다각화로 종합 검진 업체로 도약 기대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애플의 승인 발표 전까지 주가 하락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K스트인데요. 전일 3억 5천만 원 출자해가지고 게임 개발사인 콘텐츠엔 설립할 계획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우선은 모바일 게임 사업 진출하는 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모바일 게임 분야가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또 자본보다는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K스트가 사업 다각화하기에는 좀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평가되는 모습이고요. 또 K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이 매니지먼트라든지 드라마 제작, 해외 유통으로 이제 수익적 계열화 완성하는 시기였다라고 본다면은 올해는 이런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또 유통 채널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목은 SG 세계물산인데요. 지난 1분기 이제 실적 호조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9% 증가한 17억 7천만 원 기록했다고 전일 공시를 했었는데요. SG 세계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류 패션 전문 회사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미국 경기 변동, 소비자의 소비 심리 이런 민감도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경기 지표 부진에 따라 가지고 이 실적 발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같은 기간 동안 매출액은 745억 원으로 5% 가까이 늘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감소폭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은 4억 2,800만 원에 그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70% 넘게 감소한 수준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은 감소한 수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접근하실 때는 보다 좀 보수적인 접근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SG 세계물산과는 달리 앞서 오늘 상승주로 분석 들어봤던 인포피아와 K스트는 긍정적인 향후 전망 분석해 주셨죠. 동부증권 김혜란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운주로
종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보경 대리 통해서 다운주 분석 들어볼까 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다운주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NHN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봤는데 근데 하락폭은 많지 않네요. 공정위 조사 나왔다고요? 네, 아침에 제가 스타트했을 때는 좀 많이 빠져서 이 종목을 하락 종목으로 꼽았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하락폭을 좀 줄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NHN은 1% 정도 하락한 28만 9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악재가 하나 나왔었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소식에 약세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날 공정위는 국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 NHN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담당하는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 감시관은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부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NHN은 오늘 일시적인 악재로 빠지지만 낙폭을 만회하는 점을 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NHN은 단기적인 악재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주목해야 될 종목이다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라인의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해서 누적 다운로드도 1억 5천만 뷰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또 상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악재를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큰 폭의 매도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 악재가 나오면서 분할해서 접근을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오늘 하루짜리 지금 하락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로 좀 나눠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코이즈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이즈 어저께까지 그 하락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오늘 추가로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6% 하락한 12,7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가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1분기 실적 그 예상치는 대략 한 6억 원 정도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 이번 달 말 정도에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신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면서 2, 3, 4분기에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간다라는 부분에서는 코이즈가 성장성뿐만 아니라 수익성, 안정성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광학필름 코팅과 도강판, 보호필름 등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나 미래가도텍, 상보 등을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기존 6개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3개 라인을 증설함으로써 광학필름 수요도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는 부분 나타내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이 대략 한 550억 원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이 13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올해 예상 PER이 7.4배 수준, 아직 저평가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워낙 하락 종목으로 많이 알려드렸던 종목이죠. STX 페노션입니다. 이 종목은 특별하게 이제 매매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왜 빠졌는지 내용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내용이 나왔었던 게 특수 목적 회사인 마린 솔루션 유한회사에 채무 보증을 했다. 그 금액이 대략 600억이 넘어간다라는 부분이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룹사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계속 상존을 하는 분위기면서 STX 그룹 전체가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일보다는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지금 플러스로 돌아선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중 하락 부분을 봤을 때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보수 대응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룹 리스크가 아직 상존하고 있는 부분에서 혹시 신규 매수를 보시더라도 여전히 관망을 하시라고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코이즈가 이제
이제 1분기 바닥으로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하셨었는데 실적을 보고 그래도 사는 게 나을까요? 그 타이밍은 지금도 괜찮습니까? 실적이 이제 IFRS 연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월 말 정도에 실적이 나옵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는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그 전후로 해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월 말 전후로 해서 실적 발표 전후 코이즈 분할 매수 타이밍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강보경 대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도 힘을 냅니다. 150만 원 근처까지 가고 있고 역시 자동차주는 계속 강합니다. 1971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인데요.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에 관한 조언을 주셨었는데 종합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김동섭 이사님은요. 엔저 우려가 과도하다, 글로벌 리커플링을 기대한다 라시면서 주식을 사자라는 쪽에 의견 주셨고요. 사실 유창희 대표님도 변동성을 대비하자라고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내용은 사실상 변동성을 활용해서 주식을 매수해도 좋다라는 쪽에 의견이셨습니다.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은 이제 실적에서 기대감으로 실적이 이제 어느덧 나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갖고 종목을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시점이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정전 실장님은 수급 좋은 종목에 관심을 라고 하셨는데 박재민 팀장님도 역시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시장에 관한 수급이 시장 상승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역시 통신주 시장의 핫한 업종이죠. 이격 조정 시 매수하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의견 조금 전에 들어본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의견에 관한 또 다른 전문가의 공감 정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공감도 시간, 오늘은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공감 정도 표시부터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정재윤 팀장님 의견 그리고 곽재민 PB팀장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급이 좋은 종목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체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가 중심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과대한 경우가 많고 관리가 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을 중심으로 수급이 좋은 종목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통신주주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기관이 시장 대비해서 이제 아웃퍼프할 수 있는 업종이 얼마 없다 보니까 통신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데 지금 많이 올랐는데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제 5일선과 20일선 이격이 조금 조정된다고만 하면 세 종목 모두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리님만의 전략, 특별히 매수 쪽에 만약에 공감을 하신다면은 어떤 섹터를 공략하면 좋을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좋습니다. 공략해 볼 만한 업종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는 조선업종을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텐데요. 이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낙폭이 상당히 과대한 상황인데 시초가 됐던 건 아무래도 GS건설 저가 수주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삼성중공업이 1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제 저가 수주에 대한 논란은 불식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분기, 3분기까지도 올해 가이던스를 무난히 맞췄는데 가이던스를 맞추는 과정에서도 이제 고부가 가치선인 FPOS나 이제 드립십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어닝에 대한 큰 우려가 없다고 말하면 삼성중공업은 하반기에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낙폭이 조금 과대한 게 제약하고 바이오 쪽이 낙폭이 상당히 과대한데요. 성장성에 대한 밸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관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워낙 코스닥 시장을 올려놓는 주력 종목이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는 다시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 여점까지 왔을 때는 대부분 다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CTC바이오나 오스템인플란트 같이 이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LED 업종 최근에 이제 서울반도체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내고 있는 과정인데 신고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싸 보이지 않는 구간입니다. LED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장 관심주가 서울반도체라고 들었는데 목표가를 4만 원까지 보신다면서요. 지금 사도 늦지 않나 봐요. 네, 일단은 오늘 서울반도체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2, 3일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인데 눌림목 구간에서는 서울반도체 매수하시면 큰 손실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1분기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LED 조명 시장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호조를 보여줬고요. 2분기로 가서 본다고 하면 이제 전략 제품인 아크리치가 2분기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보다 어닝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분기, 4분기 중장기적으로 본다고만 하면 LED 조명 가격이 최근에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고급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MS 확대를 조금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는 4만 원까지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은 이제 직전에 기관이 지켜왔었던 3만 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때마침 지금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신 듯합니다. 서울반도체 오늘 종목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선일 대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이분을 만나면 여러분들 포트에 뭔가 여유로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김성은 이사님과 함께하는 힐링 포트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KIC 투자자문에 계시는 우리 김성원 이사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사님만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고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 또 그 종목들의 수익률은 어떤지 AS부터 듣고 오늘 새롭게 변동사항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님의 현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대덕 GDS와 이마트, KB금융, STS 반도체, 제일모직, 락앤락, 골프존 이렇게 저희가 담은 역순으로 한번 종목을 불러봤는데 각 10%로 중장기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죠. 종목 7개, 현금 30%였습니다. 수익률을 화면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골프존에 아직까지 7만 원대 못 가고 있는데 수익률 그래도 두 자릿수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머, 락앤락이 있었군요. 예, 어닝쇼크 때문에 정확히 한가 간 날 저가가 손절가인 23,000원이었는데 터치하면서 원칙적으로 일단 손절 처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약간의 반등 지금 주고 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제일모직이 지난주에 약간 탄력이 떨어지긴 했는데 뭐 그럭저럭 아직은 괜찮고요. STS 반도체는 그냥 좀 조용한 편이죠. 나머지 종목 KB금융부터 대덕 GDS까지의 수익률도 보겠습니다. KB금융은 목표가인 36,500원 하향시킨 목표가를 오늘도 사실은 거의 도달을 해주고 있어요. 이익 실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 편입된 결국 재공약했는데 매수는 됐습니다. 이마트와 대덕 GDS는 아직까지 보유인 것 같습니다. 자, KB금융과 락앤락 변동이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깜짝 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으면서 네. 목표 가격 36,500원에 도달해서 이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고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외인과 기관이 양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도달 못하고 손절 라인을 아쉽게도 터치를 해서 포트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프존 말씀을 드리자면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목표 가격을 75,000원에서 83,000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성장 동력인 오프라인 골프장과 골프용품에서 계속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72,000원까지 보유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인 제일모직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주가 모습이 좀 부진한 양상을 보여줬죠. 하지만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목표 가격 11만 원까지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고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TS 반도체인데요. STS 반도체는 1200여만 주 BW가 행사되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목표 가격을 저번에 한번 낮췄는데요. 6,000원까지 일단 보유하는 전략 가져가겠습니다. 지난주 신규 편입된 이마트와 대덕 GDS는 그 편입 가격에서 지금 약보합 또는 강보합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종목 7개 현금 30% 상황이셨었는데 락앤락을 빼게 되겠고요. KB금융은 수익 실현하면서 포트에서 빠지게 됩니다. 종목 5개로 압축된 상황, 현금 50% 갖고 계신데 오늘 50% 현금을 일부 종목 사는데 쓰실 생각이시라고 합니다. 오늘 신규로 편입될 종목은 한 종목인가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CJ라는 종목입니다. 2개월 정도 보유하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인 기관 선호주이자 종합 내수주가 되겠습니다. 그 예비 후보군에 있었었는데 관심주에서 네. 드디어 편입이 오늘 되는 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13개의 경쟁력 있는 내수회사를 소유하고 있고요. 식품과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생명공학, 유통 등 여러 가지 종합 내수회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바일 게임인 다함께 차차차와 다함께 퐁퐁퐁이 흥행을 가도를 달리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고요. CJ CGV 같은 경우는 프리머스 시네마와 합병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 50%를 웃돌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주의를 보시면 2011년도에는 13조 2천억 매출이었던 회사가 2012년도에는 17조 6천억, 그리고 올해는 18조 9천억으로 매출이 약 7.2%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1조대에서 올해 1조 2천억으로 더 17.9%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매출보다는 이익 성장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CJ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엔저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방어주를 많이들 추천하시던데 내수주, CJ도 오히려 좀 엔저에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수출주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엔저의 우려감이 강한데요. 그래서 종합 내수주 형태로 엔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엔저의 처방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대 보여드리자면은 현재 13만 6,500원 수준에 있는데요. 매수가는 13만 7천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전고점 부근인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당초에 CJ를 계속해서 관심 종목군에 보고 계시다가 원하는 가격대에 딱 오니까 곧바로 잡으시는 모습이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꼭 이제 똑같이 따라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관심주 정도는 같이 좀 편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CJ가 직접 편입이 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예비 후보군을 어느 정도 공개를 해주고는 계시잖아요. 같이 네. 공유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어떤 종목 내가 사진 않지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 네. 새로 포트 예비 후보군에 편입되는 종목이 AJ 렌터카인데요. 네. 렌터카 업계 2위 업체입니다. 불황의 자동차 구매보다는 렌탈이나 중고차 매매 쪽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AJ 렌터카도 KT 금호 렌터카에 이어서 업계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13,000원에서 10% 매수 계획 가지고 있고요. 참 좋은 레저도 8,000원 부근에서 10% 정도 매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레저도 참 진짜 잘 가는데 AJ 렌터카 그리고 참 좋은 레저 포트에 아직 편입은 안 됐지만 예비 후보군으로서 관심 갖고 있다는 내용까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락앤락 그리고 KB금융 빠진 자리에 오늘 CJ가 새롭게 편입이 되면서 포트에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김성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 기관 쌍끌이 사자 속의 코스피가 1970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날, 여기서 10포인트 정도만 더 오르면 깜짝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가장 많이 올랐던 1980 라인까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일본은 뭐 좀 조용한 그런 모습인데, 그래요.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중국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개장 분위기 역시 확인해 볼게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중국 경제 지표가 어제 한 3개 정도 무게감 있게 나온 모습인데 약간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분석도 궁금합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들어볼게요. 예, 일단 지금 오늘 상해 종합주가 지수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전일 지표 발표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예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던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0.31% 하락한 2235.7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은 관망세 속에서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일 발표했었던 4월 이제 고정자산 투자 규모는 20.6%로 지금 발표가 났었는데요. 4개월 연속 지금 국내 고정자산 투자 규모가 9조 1,3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0.6%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21%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증가 속도 또한 1분기보다 0.3%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도시화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9대 산업에 대한 수혜를 전망한다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중국이 도시화 건설을 보다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의 부동산 양도세를 20% 시행을 좀 지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 주택 거래 시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 20% 징수 정책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쯤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지금 현재 북경시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효과로 인한 부동산 관련주들의 실적 악화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각 성으로 다 퍼질 경우에 부동산 기업들의 실적이 더욱더 둔화될 것이라는 부담감은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소매 매출 총액이 1조 7,6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큰 호재로 작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 둔화를 좀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증시 시장에서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관망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위 종합주가지수 2250선을 돌파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성재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각 현재 코스닥이요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지금 같이 팝니다. 기관이 원래 팔았었는데 외국인까지 동참하면서 오늘 코스닥의 조정이 약간 더 깊어진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초가 공략 종목이었죠. 오늘 DAP 리뷰해봐야 되겠습니다. PCB 전문 업체였었는데요. 무엇보다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 시장 확대와 더불어 지난해 실적이 대폭 좋아졌다고 하죠. 연간 누적 3천억 원의 매출액을 넘어섰었는데 단기 반등이 기대되는 자리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괜찮은 포인트가 왔다라는 추천 사유가 있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는데요. 네, 이렇게 한 4달 정도 왔었던 만원대 횡보세를 떨쳐내는 이런 양봉이 딱 일주일 전 5월 7일 날 정도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 2, 3, 4, 5거래 좀 연속해서 빠지는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시초가에 공략이 됐다면 61선 정도 지지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시초가 믿고 들어가는데요. 적어도 손절가 정도로 잡은 오히려 이 9,500원짜리 이전 저점을 오늘 조금은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아쉽지만 시초가 공략했다면 4%가량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 지금 9,600원이거든요. 9,500원 정도 란까지 결국 터치를 하고 마는지 조금은 조심하시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가격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3음봉, 4음봉 정도에서 그칠 줄 알았는데 DAP 오늘까지 밀리는군요. 안타깝지만 강정호 부장님의 시초가 종목 리뷰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좋은데 코스닥 아쉬워요. 고맙습니다.